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일을 하며 바쁘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기에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네요.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복수를 하게 됐어요. 어느 누가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살겠어요. 의도치 않게 두 사람을 꾀해 두 사람이 넘어가게 된 것이었고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득을 보게 됐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저희 남편은 편모 가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서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에 보기 드문 일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남편을 낳기 전부터 여자 문제가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으니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용서하고 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같은 여자였기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공감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시어머니의 친정이 잘 살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혼자 키우셨으니까요. 이런 가정 환경이었기에 남편도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30살 초반인 나이에 본인 사업체를 갖고 있었거든요. 음식점이나 작은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장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거래처 사장과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 회사에 제가 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사업장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본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저희 회사로 방문했었는데 제가 자주 쓰는 재료를 남편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와서 홍보하시곤 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오래된 곳이었기에 기존에 거래하던 곳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성실함에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신용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에서와 저희는 거래를 시작하게 됐고 그 덕분에 남편에서는 많이 성장하게 됐죠. 제가 있던 공장을 통해 나가는 물건들이 전국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받아오는 물건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서 일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 가끔은 서로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만나보자고 제안했고 저 역시 자주 봐서 그런가 정이 많이 들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4개월이 흐른 후 결혼에 대해 고민하게 됐죠. 근데 홀 시어머니라는 사실에 걸려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시기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 시어머니가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혼하신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신가 싶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시고 본인 친정자랑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부분에 덮고 싶어 일부러 더 많은 자랑을 하는 것이라 느꼈죠. 우리 아버지가 과거 장관으로 계셨기도 했고 우리 친정 식구들이 다 교육자 집안이거든. 그래서 집안에 땅도 좀 많은 편이야. 근데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어떻게 일하면서 이렇게 눈이 맞아? 태정씨가 가져오는 물건을 주로 제가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고 벌써 결혼 얘기까지 하는 사이가 됐네요. 다른 게 인연이 아니야. 이런 게 다 인연인 거지. 사실 우리 아들이랑 만난다는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거기 회사랑 같이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난 이런 사람들이 연인이라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니 요즘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제 덕분에 남편이 저희 회사랑 일하게 되었다 생각했는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며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홀로 남편을 키우셨기에 혹시나 아들 가진 요새를 부리시며 대접받고 싶어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됐지만 저를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 그런가 본인 아들 결혼에 대해서도 한몫 챙기려 한다던가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의 시어머니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지만 저와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조금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비 신랑을 몇 번 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현모가정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 예의 바르게 키운 것 같았거든요. 그런 예비 신랑의 바른 모습을 보고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집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 따로 선물도 챙겨주셨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 더 잘 보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안 예뻐할까봐 걱정이 되시기도 했던 것 같지만 그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회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너는 언제까지 회사 다니려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그만둬. 네, 결혼한 거랑 제 일이랑은 별개죠. 그리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어놔야죠.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거면 관두는 게 낫다. 네가 뭐하러 돈 걱정하니? 내가 있는데. 어차피 내 땅 전부 니들한테 갈 거 아니야. 저희한테 조줄 생각 마시고 그냥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시어머니는 결혼했으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기도 했고 제 일을 좋아했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처럼 집안 살림을 하는 것에 소질이 없었기에 집안일보다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더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이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연구도 할 수 있었고 월급도 400만 원 이상 받았기에 만족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장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이르다 느꼈기에 제 생각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도 맞는데 너희 나이가 적지 않잖아. 35살만 넘으면 노산이라고 하더라. 그러다 이상한 애 낳으면 어떡해. 설마 너 무슨 딩크 그런 것처럼 애 한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부부는 애가 있어야 끈끈해지고 그러는 거야. 애 안 낳을 거면 결혼을 뭐하러 해. 우선 신혼 좀 즐기고 아이 낳으려고요. 아이 낳으면 돈도 많이 든다고 하니 신혼 때 열심히 벌면서 남편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요. 너 애만 낳으면 내가 1억 주마. 손주한테 트럭을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에이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니까 다니던 직장 정리하고 우리 아들 내조하면서 얼른 손주 안 그럴 생각만 해라.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갑자기 본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애를 늦게 낳았어. 네 시아버지가 빨리 애 낳고 싶어 했는데 나는 애 갖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미뤘거든. 그랬더니 딴 여자를 만나더라. 그때 우리 아들만 안 들어섰으면 바로 갈라졌을 텐데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참고 살려고 했어. 근데 태정이 아빠가 그 여자가 좋다고 집을 나가버렸지 뭐냐. 남자들한테는 애가 필요해. 저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도 시어머니 가슴속에는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랑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내조하고 애도 얼른 가져서 낳아. 우리 아들은 내가 마음고생한 거 알고 있기도 하고 나 닮아서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저는 바람 피우면 부부 사이의 신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있어도 이혼할 거예요.
애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참, 저번에 너희 결혼하고 나서 우리랑 같이 갔던 사촌 결혼식 기억하지? 거기는 벌써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고.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그니까 너도 다른 생각 말고 얼른 애가 져서 낳을 생각만 해. 돈 걱정을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남편 친가 사촌 결혼식 얘기를 하시면서 얼른 애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애를 빨리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느샌가 남편도 애 타령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똑같은 소리를 듣다 보니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이는 낳을 생각이었기에 노산 시기 애를 낳는 것보다는 일찍 갖는 게 제 몸에도 좋을 거고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40살이 넘어서 아이를 가지면 애 사춘기 올 때 저는 갱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애 갖고서 나이 많은 엄마는 싫다고 학교도 오지 말라고 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저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는 퇴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 낳은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휴직을 신청하지만 결국 아이 때문에 퇴직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퇴직을 결심했고 회사에 이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퇴직을 한다고? 휴직을 먼저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휴직 내고 애도 낳고 쉬다 와. 그간 정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겠어.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잖아요. 바로 아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안 생기면 저도 병원 다니면서 준비해야 될 텐데. 윤 팀장이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 나 처음 회사 만들고 나서 윤 팀장이 거의 바로 입사했잖아. 5년까지도 기다려줄 테니까 아이 낳고 돌아와. 애 키우다 보면 일하고 싶어질 거야. 사장님의 배려로 저는 휴직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저는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도 빨리 가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아이 가지려고 몇 년씩 노력하는 모습도 보긴 했었거든요. 그게 남일이 아니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만약 자연 임신이 안 되면 다음 달에 갈 만한 산부인과들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시험관을 할지 인공수정을 할지 남편과 고민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이 32에 자연 임신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달 정도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아이였어요. 그때 저희는 성별보다는 건강하게 잘 낳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잘 낳아 키우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별을 알게 될 즈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병원에서 뭐라니? 아들이라지? 저번엔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알려줬다며? 나오기 전부터 할머니 애간장을 태우네. 아, 딸이래요. 저번에도 딸이어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딸이라고? 뭐 첫째 딸은 살림 비천이라는 말도 아니까. 그리고 애 하나만 낳을 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하나만 낳으면 애가 외로워. 그리고 터울 가져서 애 키우면 너무 힘들다. 바로바로 낳아서 키우는 게 그때는 고생스러워도 지나고 보면 잘했다 싶을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딸이란 소리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곧바로 둘째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오기가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1억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번에 저한테 아이 낳으면 1억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산후조리원도 예약해야 되고 애가 지내 생각보다 돈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돈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애 하나만 낳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애 낳을 때마다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는 한 번에 계산해서 주는 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해.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더 낳은 후 계산해서 돈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계산하기 어렵다는 건 핑계였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첫째가 나오지도 않았고 딸이란 소리 하나에 얼른 둘째 가지라고 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르는 척 돈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죠. 제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시어머니는 다음에 다 주겠다고 하고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임신은 신기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해서 병원에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걱정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첫째를 낳게 됐죠. 진통도 오래 하지 않았기에 순산이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솔직히 편하게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간호사들의 말에 들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셔서 임신 체질이라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네가 애 잘 낳는 체질인가 보다. 난 우리 태정이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진통하고 하늘이 노래질 때쯤에 낳았어. 근데 너는 진통도 얼마 안 하고 낳았다며. 둘째는 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 저 방금 출산했어요. 근데 무슨 둘째예요? 네가 애 잘 낳을 몸이니까 그렇다는 거지. 아까 애 보고 왔는데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 이제 우리 아들 닮은 손자만 낳으면 되겠네. 이때는 제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몸이 힘들어서 시어머니에게 화내거나 하지 못했어요. 제가 별말 안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까지 찾아오셔서는 둘째 가지라는 소리만 들어놓았습니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제일 애가 잘 들어서는 법이야. 우리 아들도 자기 닮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더라고. 지금 저 애 낳은 지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났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애 하나만 낳을 수가 없으니 언젠간 낳겠죠. 그 소리를 여기까지 오셔서 해야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년생이 키울 때는 좀 힘들어도 애 크면 둘이서도 잘 놀고 얼마나 좋은데. 저희 가족 계획은 남편이랑 알아서 잘 테니까 어머님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찾아오지도 마세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연년생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던 저도 시어머니 말대로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나와서부터는 남편과 각방을 썼고 근데 딱 하루 괜찮겠지 싶은 생각에 넘긴 날이 있었는데 그때 임신이 돼버렸죠. 첫째가 둘도 안 돼서 둘째가 들어선 것이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조심하지 않은 제 탓이죠. 저는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만 제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는 신이 나셔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속을 뒤집는 말씀만 들어놓으셨어요. 이번엔 아들이다. 이번에 내가 용하다는 곳 가서 전 봤거든. 거기 둘째는 아들이래. 배 모양 봐라. 딱 아들이야. 그리고 내 말 듣기 잘했다 생각할 거야. 어머님이 연년생 낳으라고 해서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초기라 배는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는 아들 딸 상관없어요. 네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 낳아봐라. 아들 하나 더 낳을 걸 할 거다. 나는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데. 아들은 하나 있어야 돼. 시어머니는 둘째는 아들일 거라며 확신을 하셨지만 둘째 역시 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나 같은 성별이라 친구처럼 크겠다 싶은 마음에 잘됐다 생각했고 딸도 예쁘게 키우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들이 아닌 게 좋은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이제 아들 소리 하지 않으시겠지 싶었거든요. 여조 하나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 둘이나 있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두 아이 다 딸을 가진 게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둘째가 아들이라 그랬는데 의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첫째를 딸을 낳아버리니 아주 줄줄이 딸만 나오네. 이래서 처음이 중요한 건데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일단 어머니 저한테 2억 주실 준비하세요.
저번에 손주 다 나오면 돈 계산해서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돈을 주던가 하지. 딸만 둘 가져놓고 무슨 돈 타령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게 처음이라 저도 당황했지만 지지 않고 싸웠죠. 딸이면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어디 아들도 못 가진 주제 큰 소리야. 남편은 저희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때는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와 싸워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집에 왔는데 너무 흥분해 그런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어? 어른들 아들 소리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잖아. 당신도 그냥 아들이 아니어서 아쉽네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넌 아쉽니? 내가 둘째도 딸을 가져서 아쉬워? 난 딸이라서 너무 좋아. 그리고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연년생으로 딸 낳으니 친구처럼 크겠다고 하면서 좋아했잖아. 그거야 애 하나 더 낳으면 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나도 엄마랑 생각하다. 어떻게 보면 아들 없으면 나로 대박 끊기는 거잖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네가 무슨 왕족이냐? 요즘에 조선시대냐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낳자. 만약 셋째도 딸이면 내가 포기할게. 네가 낳아 내가 낳지. 그리고 아들 못 낳는 거 내 탓 아니야? 네 탓이야. 네가 제대로 씨를 줬어봐. 그럼 내가 아들 낳았겠지. 남편에게 쏴붙이던 말을 하니 그제야 남편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본인 탓인 걸 알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렇게 안정기에 들어서니 남편이 저보고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다 키운 입장도 아니었고 임산부였기에 갑자기 왜 회사에 나와 일하라는 건가 의문이 들었죠. 남편은 지금 회사가 안 좋다는 말을 꺼내며 본인은 거래처를 만나거나 영업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사무실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었기도 했고 저도 다니던 회사를 이제는 그만 정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장님의 대로로 휴직 처리는 되어 있지만 투자까지 생긴 마당에 차라리 다른 직원을 뽑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사장님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20대를 헛되이 보낸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남편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 회사에 들어가고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툭 하면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 좀 데리러 와라. 아침에 해가 쨍하길래 빈손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피가 쏟아지지 뭐냐. 어머니 그럼 택시를 타시던가 근처에서 우산 하나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얘기해놨어. 그리고 너는 시애미가 말하면 네 하는 법이 없냐? 너 그렇게 살면 나한테 예쁨 못 받아.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저보고 손짓을 하며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은 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어머니 좀 들려고 당신 회사 들어온 줄 알아? 이럴 거면 다른 사람 뽑아. 그리고 어머니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둘째라 그런가 몸도 금방 붓는 것 같고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힘에 부칠 때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저를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쏴붙였더니 한동안 시어머니는 잠잠했어요. 그리고 남편 사업도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기에 제 결혼 생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얼마 뒤 상상도 못할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로 찾아온 날이었죠. 아들,
오늘은 일 그만하고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빨리 가자.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면 모를까 한창 일할 시간에 찾아오셔서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는지 저를 흘겨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얻어먹고 싶으면 나오던가.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그냥 넘어가 준다. 그리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시어머니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 보였고 저희를 데리고 고깃집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고기를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콧바람 소리를 섞고 남편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하다 힘들면 말만 해.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 이제 돈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게 뭔 소리야? 돈 걱정할 필요가 없더니 엄마 로또라도 됐어. 로또보다 더 큰 거 됐지. 엄마가 갖고 있었던 땅 기억나? 너희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다른 사람들 배 아플까봐 내가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그 땅 왜? 누가 비싸게 사준대? 팔았어? 그걸 지금 팔면 안 되지. 더 오를 텐데. 그리고 지금도 대박으로 올랐어. 너희 외할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그 땅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사가지고 엄마한테 준 거였거든. 너도 알지? 할아버지가 엄마를 제일 예뻐했잖아. 여태까지 그냥저냥 하길래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와서 알았잖아. 시어머니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얼싸안고는 좋다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이었기에 저도 옆에서 호호하며 축하해드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절 보며 세상 자상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우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네 몫이다. 예전에 약속한 것도 있고. 약속한 거요? 이거 1억이네요. 갑자기 이건 왜 주세요? 너 애 낳으면 준다고 했잖아.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감사해요. 근데 왜 1억이에요? 저 애 둘이잖아요.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아들 낳으면 한 명당 1억 준다는 거지. 딸들의 1억이면 그래도 후하게 쳐준 거야. 또 그 말씀이세요? 아들이랑 딸이랑 도대체 뭐가 얼마나 다른데요? 넌 이렇게 항상 따지고 드는 게 문제야. 이것 봐. 이렇게 해줘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됐다. 이 마당에 내가 너 같은 며느리 참고 봐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제 얼굴 안 보고 살면 되니 이거 받고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끌어낼 테니까 버틸 생각은 하지도 마. 내가 말했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에게 제 이혼 통보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보 같은 남편은 제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황당한 표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웃으며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땅값 오른 거 우리 아들 절반 주고 며느리 하나 새로 뽑으면 그만이야. 이참에 너 정리하고 싹싹하고 참한 며느리 새로 들여야지.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게 엄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이렇게 안 된 애들은 안 된다니까. 지복을 지가 발로 찾지 뭐. 나한테 잘했어 봐. 가만히 앉아서 돈 벌었지. 지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어.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 철에 들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얼른 집 가서 짐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도와줬어요. 네가 낳은 딸 자식은 다 데리고 가. 아들이면 모를까? 딸은 줘도 안 받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역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애를 키운다고 했어도 제가 어떻게든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데려오는 건 둘째치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30평대 전셋집을 구하려고 해도 4억 정도는 있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혼해주지 말고 버텨볼까 싶은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순간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많아졌다고 자랑을 하면서 새 며느리 드리고 싶어하는 모습에 미자로든 재산 분할이든 떠들 수 있는 건 모조리 가져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 회사 가압류부터 걸어버렸어요. 대부분 집을 팔아버릴까봐 가압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편 회사에 걸어버렸어요. 예전부터 남편이 회사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몇 달을 알아보다 괜찮은 땅을 발견했는데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남편은 걱정 없이 바로 회사 부지 땅부터 살 거고 이사부터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동산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에 가압류를 왜 걸어? 당신 나랑 이혼하는 거 소문내고 싶어서 그래? 네가 바라는 게 그거면 내가 지금 해줄 수도 있어. 플랜카드 하나 걸어줄까? 가압류 걸린 회사 누가 거래 안 하시긴 하네. 남편은 제 소리를 듣고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며 빨리 풀어달라고 앓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를 찾아와서는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거래처분들 중 몇 분은 제가 데려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처들이 저희 이혼으로 인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말리러 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혼하는 건 이혼하는 거고 회사 일은 다른 거지. 빨리 풀어줘. 가압류 취하고 싶으면 재산 분할할 돈 미리 보내. 어머니도 돈 많이 생기셨겠다. 너도 돈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 줄 거 주고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자. 너도 나랑 이혼 소송하면서 질질 끌고 싶지 않잖아. 남편은 제 말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려 갔겠죠. 이혼 소송을 해서 질질 끌려 복수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건 저도 피곤한 일이었기에 이혼만큼은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것 말고도 남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다음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회사 가지고 이러는 거 말이 안 되지. 네가 뭘 해줬다고 가압류를 걸어. 저 거기 직원이었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기여한 게 얼만데 그거 싹 받아내야죠.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1억도 챙겨줬잖아. 그거 먹고 떨어질 것이지. 갑자기 돈독이 올라가지고서는. 이왕 돈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야죠. 이제 저 혼자 애 키워야 되는데 돈 한 푼 아쉽거든요. 어머니 저번에 저한테 땅값 올라서 20억 정도 꽁돈으로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 5억 떼어주세요. 그럼 가압류도 풀어드리고 조용히 이혼할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에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남대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도 돈 많이 주고 싶지 않았는지 저에게 4억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1억은 줬으니 이제 4억만 더 챙겨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우리 아들 회사 가압류 풀어주고 이혼도 하는 거야. 그건 별개죠. 애 낳으면 따로 주시겠다고 한 돈이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5억은 어머님의 새 며느리 빨리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양보한 거예요. 아참, 양육비는 아직 계산 안 됐으니 그건 따로 청구할게요. 너 이걸로 한몫 잡겠다 이거야. 내가 네 손바닥 안에서 놀아낼 것 같아. 5억은 무슨. 너 따위한테는 1억만 줘도 충분해. 먹고 떨어지라고 주려고 했더니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네가 이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한다 생각이 들었는지 돈 못 준다고 하면 나가버렸어요. 근데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요. 회사 대표는 남편이고 회사가 묶이면 손해볼 사람 역시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거라니 저희 집에 대한 가압류를 걸지 않고 회사에 걸어버린 것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했죠. 사업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좋은 거래처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끊기기 시작하면 손해가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5억으로 해. 너 1억 준 거 빼고 내가 따로 5억 챙겨둘 테니까 빨리 가압류나 풀어.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 회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알겠다고 하셨어요. 돈 입금되는 거 확인하면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가압류 취소하겠다고 했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일시불로 준다며 저한테 추가로 5억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웃음이 나더군요. 네, 돈 들어온 거 확인됐네요. 그럼 좋은 며느리 찾아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처럼 돈 밝히고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말고 착하고 내 말 잘 듣고 아들 잘 낳는 며느리 드릴 거니까. 시댁 식구와는 지나가면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마자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시댁 소식을 궁금해할 새도 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제가 경력이 끊겼기에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됐거든요. 근데 제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예전에 일했던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좋은 회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이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라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니 하루가 너무 짧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관심도 끊고 살았는데 재미있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를 들이려고 한 이유가 본인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돈 걱정이 없어지니 뻔뻔하게 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본인 땅값이 많이 올라서 20억 정도 생길 거라고 자랑하듯이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얼마 정도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게 우선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땅이 있는 부동산에까지 찾아가서 시세를 알아봤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땅값이 올랐나 했는데 그 동네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20억 정도의 가치가 된 게 아니라 복합 쇼핑몰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면 그 정도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소리였던 것이죠.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부동산에서 얘기한 20억에 꽂혀버린 것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수 없었고 결국 땅값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땅값만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남편 회사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성질을 내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는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 당신의 원하는 대로 돈도 다 줬잖아. 근데 이래야겠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화해서 난리치면 어쩌자는 거야? 알아듣게 말해. 네가 데려온 거래처들한테 소문 다 냈잖아. 그래서 지금 거래처들도 다 끊겼다고. 이 손에 어떡할 거야? 당장 당신이 받을 5억 뱉어내.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 받을 생각하며 무리하게 부지를 옮겼고 더 부지런히 일하며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둘씩 거래하던 곳들이 사라지며 회사에 큰 타격이 온 것이었죠. 근데 제가 무슨 소문을 내서 거래처가 끊긴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회사에서 나오게 됐고 저와 같이 거래하던 분들도 제가 없으니
굳이 남편 회사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저랑 오랫동안 일한 정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받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거래해 주셨거든요. 남편은 이것도 모르고 저에겐 난리를 친 것이었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 탓만 하는 전 남편을 보며 회사가 잘 되긴 글렀다 싶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찾아와서는 계산을 다시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줬던 돈 그거 다시 돌려줘라.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 땅값이 다시 떨어졌으니 돈이 궁해지셨어요. 근데 벌써 저한테 보내주신 돈이고 제가 그쪽한테 다시 줄 필요는 없죠. 넌 그걸 알면서 거지처럼 넙죽 받아먹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보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누가 누구 용서한다는 건지 좀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더 벌던가 하세요. 새로 뽑은 며느리한테도 아들 낳으면 1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새 며느리 들일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화를 냈지만 저에게는 어떠한 타격도 오지 않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금융치료를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약 올리던 말을 하니 결국 저에게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빌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두 아이 키우려면 저도 넉넉히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 보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돈 자랑을 하며 저를 내쫓더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결국 남편에서는 정리하는 수술을 밟게 됐고 손자 타령하던 시어머니 집으로 진짜 아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었어요.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운다고 저를 하대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없이 홀로 아들 챙겨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니 기분이 좋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 며느리를 할까 싶네요. 이제 저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도 지금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만큼은 전 남편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저희 애 둘밖에 없을 텐데 나이 들어 버림받기 싫으면 기본은 해야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진 걸 다 잃을 때도 사람의 본성이 나오지만 차고 넘치게 갖게 되는 순간에도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와 이혼할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넉넉히 받고 이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혼했으면 정말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드였습니다.